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다가 갑자기 중학생 때부터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영어에 가장 자신이 있던 친구인데 오히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달라요, 학생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이게 수학도 국어도 다른 과목도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책 좋아했는데 갑자기 책을 한 글자도 안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왜 논란이 될까요? 첫 번째로 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혹은 지불할 만큼의 효과가 있나. 두 번째로는요, 누리과정대로 영어 유치원은 나가지 않는데 괜찮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부는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 보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모국어 중심 교육의 강점을 놓치는 게 아닐까. 첫 번째, 비싸다, 가성비 있냐 하는 문제인데요. 맞죠? 비싸죠. 무리가 되는 가정도 많죠. 그런데요, 무리가 되지 않는 집도 있어요. 문제는요, 빠듯하게 무리해서 보내는 경우인데요. 보통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나서는 사립초를 가는 경우도 꽤 많고요. 사립초 다음에는 다른 좀 특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 집들도 많아요. 학군지로 이사 정도를 고려하는 집도 있고요. 영어 유치원만 보낸 다음에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무리가 된다면요, 우리 노후의 삶은 챙기고 있나를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되죠. 그 뒤에는 아이들 충분히 챙길 수 있겠죠. 우리의 노후, 이게 가장 문제예요. 과하게 주는 것이 오히려 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이에게 더 많이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빠듯한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요, 사람이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애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생각이 들 것 같죠? 그러면 안 보내야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보내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누리과정. 정말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유치원 학원이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공공기관과는 달라요.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그런 필수적인 누리과정과는 좀 차이가 있죠. 영어 유치원에서 분명 얻는 것은 있죠. 다만 뭐든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겠죠. 정규적인 누리과정, 다른 기관에 보낸 친구들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겠죠. 다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공부 습관, 학습 태도,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경험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7살에서 12살 사이에 보통 발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 이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발달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충분히 발달했는지, 능력을 키울 만한 단계인지는 체크해보고 그 뒤에 학습을 시키는 게 맞겠죠. 너무 상위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되면요, 내 아이가 흥미를 잃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은 놓치게 되는 거죠. 이건 잘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요, 이게 영어 유치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선행학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행학습의 문제는 다른 콘텐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시키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요, 앉아있는 시간이 또래 대비 긴 편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요, 사립유치원이 더 과할 수도 있고요, 놀이식 영유가 일반 유치원보다 더 많이 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유치원마다 다르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금액 문제랑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이의 발달 과정을 고려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면요, 공부 습관은 아이에게 맞는 기관은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내 아이가 즐기는지 아니면 힘들어하는지 실제 적응 기간 한 2개월 정도 끝나고도 힘들어하거나 싫어한다면 그때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는 영어가 좋은 기억이 돼야 돼요. 좋은 기억만이 영어를 고등 입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요. 모국어 중심 교육의 강점을 놓치는 것 같다. 한국어 교육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건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그래서 사고의 확장을 가져와야 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영어를 중심으로 이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써요. 그 다음 아이가 영어로 된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단계에 맞춰서 더 어려운 책도 수월하게 읽어나가고 재밌어 해요. 그렇다면요, 이 역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고요. 이 사고의 확장은요, 내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창의성 발달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영어 교육으로도 가능한 이야기기는 합니다. 물론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독서든 여행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의 확장이 목표가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둔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는 거죠. 문제는요, 영어 유치원 왜 보내? 숲 유치원 왜 보내? 사립 유치원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는 편협함입니다. 또 왜 공부 안 시켜? 어린이집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놀게 할 거냐? 라고 말하는 참견입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은 많이 남았어요. 이때 엄마가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크게 좌절하거나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목표만 있지 않으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선은 사고의 확장입니다. 이 사고의 확장은요, 생각의 유연함을 가져오고요. 이 생각의 유연함은 창의성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길게 우리의 목표만 가지고 갑시다. 어떤 방식이든 그 목표만 잊지 않는다면 입시에도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의 사회생활에도 우리 아이가 이 아이 공부머리 있네, 일머리 있네, 이런 소리는 듣게 되실 겁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영어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논란들도 결국은요, 그 목표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이든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내 아이에게 맞게 방법을 정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신다면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번 콘텐츠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